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승무패 토토 5회차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최종 픽을 공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자세한 경기력을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픽이나 아니면 초안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백과 독식에서는 결과 위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아니면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체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일단은 뭐 엘체가 홈에서는 알라베스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엘체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엘체 승에 경기력적으로는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엘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어요. 물론 알라베스가 역습이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이 좋지 않은 팀이고 수비적으로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엘체의 현재 페이스만 놓고 봤었을 때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지만 엘체가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을 뿐이지 원래 강했던 팀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풀베드에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식픽에서는 엘체의 승만 제 생각대로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슈투트가르트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어,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무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에서의 그런 템포 자체가 빠른 팀이긴 한데 확실히 프랑크푸르트가 슈투트보다는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크푸르트의 배당이 좀 너무 높다라는 점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프랑크푸르트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슈투트 상대로 좀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슈투트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마인츠는 2연패를 하고 있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호펜하임도 2연패를 하고 있네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마인츠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마인츠가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지속적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고요. 마인츠의 최근 흐름이 물론 호펜하임도 좋진 않지만 경기력에서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츠가 공격적으로 지금 답답한 모습들이 많은 반면에 호펜하임은 수비적으로 좀 뒷공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선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사실 무승부도 바치고 싶은 경기긴 해요. 왜냐면 이 경기가 투표율이 3등분이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뭐 호펜하임 쪽으로 만약에 몰렸다면 무패 투팩을 가져갔을 경기긴 한데 이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대부분의 픽에서는 단통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바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우니온 베를린은 이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최종 때는 좀 지우는 쪽을 선택을 했었죠. 아무래도 우니온 베를린이 워낙에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상성에서도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배당도 좀 높은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팀 상대로 좀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승리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때는 지우는 쪽을 선택을 했었는데 무패 쪽픽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 사이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니온이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아예 꺾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뭐 분데스리가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경기에서 이변이 좀 잘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투표율도 배당에 비해서 좀 많이 몰린 부분들, 상성에서 운이온이 좀 밀리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 아예 꺾어보는 것도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르미니가 글라드바흐 상대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글라드바흐가 아르미니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아르미니가 훨씬 더 좋죠. 근데 아르미니가 지속적으로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글라드바흐가 경기력이 최근에 좋지는 않더라도 아르미니보다는 스쿼드적으로 앞서는 팀이라는 점이나 아니면 배당이 좀 낮게 책정된 부분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의 앞서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글라드바흐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 그냥 글라드바흐의 경기력이 저는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아르미니의 최근에 뭐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무승부를 풀베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된 부분 때문에 아르미니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컬른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풀베드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일단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무승부의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경기긴 한데 어쨌든 컬름보다는 경기력적으로는 훨씬 더 앞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풀베드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무패 투팩이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경기도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좀 많이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일단은 무와 패 중에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풀베드에서는 패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마요르카 4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에서 이 경기 지우겠습니다. 사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긴 하죠. 하지만 너무 좀 이상해요. 마요르카가 정배당을 받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정배당뿐만이 아니라 배당도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부분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요르카가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흐름이 4연패를 하고 있는 팀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 이 배당이 너무 수상해서 풀베드선 지워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카디스 사이드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카디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마요르카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확실히 섬에서의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가 부담을 충분히 느낄 경기고 상대 전적에서도 마요르카가 앞서는 모습들, 저는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라요의 경기고요. 셀타비고는 홈에서 2연승,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 공격이 좋은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풀베드에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독 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좀 애매해 보이는 경기이긴 해요. 살타비고가 앞서는 부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요가 저는 뭐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적으로는 좋은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이변으로 가져간다면 라이오 쪽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셀타비고의 패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오사수나가 세비야 상대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비야가 오사수나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들이 있긴 한데 저는
원래는 오사수나의 단통패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사수나가 이 강팀 상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세비야가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한 모습들, 저는 일단은 세비야 승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풀베드에서는 오사수나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 생각대로 오사수나의 단통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발렌시아가 홈일 때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무승부 쪽으로 너무 투표율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기력으로 봤었을 때는 발렌시아가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단통 승을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제 생각은 사실 무승부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그래서 그냥 제 생각대로 투표를 좀 신경 쓰지 말고 독식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는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 상대로 강했었죠. 아무래도 스타일적으로 레버쿠젠은 좀 닭공을 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부족할 때가 많은데 도르트문트가 역습이 나쁘지 않고 이렇게 상대가 지키는 팀보다는 이렇게 라인을 올리는 팀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도르트문트라서 저는 도르트문트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최종과 동일하게 물론 홀란드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도르트문트가 스타일적으로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베드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두 팀의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홀란드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도르트문트가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레버쿠젠의 화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승패 투픽을 독식에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홈일 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때는 아틀레티코 쪽을 좀 바라봤었죠. 그만큼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지금 상황적으로 좋은 두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었고요.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아틀레티코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다마 트라오레나 아니면 오바메양이 영입이 된 바르셀로나인데 뭐 적응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입을 아틀레티코보다는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이런 선수들의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이기는 그림도 그림이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베드에서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원래 제 생각대로 경기력은 확실히 아틀레티코가 앞서고 이 오바메양이나 아니면 이 아다마 트라우레나 이 출전 여부가 확실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틀레티코대로 원래 제 생각대로 아틀레티코의 승, 바르셀로나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그로이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볼프스부르크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풀베드에서 승부 투픽으로 무승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도 맞는데 볼프스의 경기력을 사실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 풀베드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이고요. 베티스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풀백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승패 방향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티스도 물론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많아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비아레알이 워낙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베티스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풀백과 독식 모두 의심 없이 베티스의 단통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제 또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